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국제정치 변동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좌파 매체 CNN이 투덜거리면서 2024년 트럼프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서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신식민주의 청산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원조 사기 행각을 즉각 종결할 것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더라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좌파 주류 매체 CNN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에 승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백악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리 앤트니 작성한 이 CNN 기사는 트럼프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되는 트럼프의 표적화에도 불구하고 CNN은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비현직자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20년 주기에 어느 시점보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며 2016년 주기의 거의 모든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를 전제로 한 국제정치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이 되고 2025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서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 발생한 쿠데타 이후 상황에 미국이 개입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유럽이 우라늄 대국 니제리아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친서방 정권이 붕괴되어 더 이상 고순도 우라늄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방의 이해를 대변하는 서아프리카 지역블록 에코바스가 지난주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 장교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수요일 니제르 대표단을 보냈고 서아프리카 지역 국방장관들이 나이지리아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에코바스는 니제리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고 쿠데타 지도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정당하게 선출된 모하메드 바즘 대통령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코바스의 정치평화안보국장 압델 파투 무샤는 군사 옵션은 테이블 위에 가장 마지막 옵션이자 최후의 수단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니제리아에 대한 서방의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여전히 군부가 통치하고 있는 니제리아 이웃국가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는 니제리아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그들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정학적 관심사는 니제리아에서 에코바스와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 파소 연합군의 대결이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 대결 가능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닌 서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러시아가 세계 대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니제리아를 식민 지배한 프랑스는 모하메드 바즘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서 축출된 지 며칠 후 니제리아에서 프랑스와 유럽 시민 수백 명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모두 자국민과 다른 유럽 국민이 니제리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수백 명의 자국민과 다른 유럽인들에게 대피 항공편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수도 니아메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을 겨냥한 최근의 폭력을 언급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70명 이상의 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발표했고 이탈리아도 비행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니제리아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 시민들이 니제리아에 체류할 필요가 없다면 가능한 다음 기회에 떠나야 한다고 말했고 이전 성명에서 프랑스는 가용 용량의 한도 내에서 니제리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독일 국민을 태울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탈리아행 특별 항공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이 시민을 대피시키는데 유럽 동맹국들에게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1,000명의 미군이 내륙으로 둘러싸인 아프리카 국가 니제리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니제르 수도 니아메의 주민들은 프랑스가 자국민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니아메에 거주하는 이드리사 아다무 킴바는 나는 우리가 니제르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과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프랑스 정치인의 또 다른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니아메의 또 다른 거주자 하미도우 알리는 우리는 프랑스인 유럽 국민과 문제가 없다. 우리는 유럽 정부와 문제가 있다. 그들이 그들의 인구를 본국으로 하겠다면 먼저 군대를 본국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니제리에서 그들의 국민을 소개하는 것은 니제리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준비이고 그것을 니제르 국민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만일 프랑스와 유럽이 니제리에서 군사작전을 한다면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와 함께 친러시아 성향의 니제르 쿠데타 세력이 PMC 바그너 그룹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니제르 쿠데타 세력이 지금 모스크바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군 수뇌부와 회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싸움에 개입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나토의 합법적인 활동 영역이 아니고 PMC 바그너는 국가조직이 아니라 민간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2025년 1월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면 미국이 니제리에 개입할 여지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기 행각이 즉각 종결될 것입니다.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게 공급한 많은 군사장비가 범죄 조직, 의용군, 무기 밀매업자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펜타곤 감찰실의 보고서는 정보자유법 요청을 통해서 밀리터리닷컴에서 처음 입수했습니다. 2022년 초 분쟁이 시작된 몇 달 동안 미군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공급되는 많은 군사장비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외 원조에 대한 미국법 위반이고 감찰관실은 일부 군사장비가 러시아인과 범죄 조직이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기록된 한 사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주도의 조직범죄 그룹이 유탄 발사기와 중기관총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로 배송된 특정 소형 무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자원병들이 암시장에 팔기 위해서 60정 이상의 소총과 1000발의 탄약을 훔쳤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로 유정한 우크라이나 범죄 조직이 불법적으로 1만 7천 달러 상당의 방탄조끼를 수입해서 재판매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90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가 사용에 대한 적절한 책임 없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의 자금으로 획득한 미국산 무기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2025년 1월 백악관에 들어가면 거의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고 미국이 서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신식민주의 청산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